손해사정사 변음연의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은 16번째 영상으로서 알면 주고 모르면 떼어먹는 보험회사의 각종 횡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관공서나 공기업이 아닙니다. 상법에서 정한 일개 상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계약자들에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하는 등 각종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이런 각종 횡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생명보험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 회사는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기왕증을 이유로 또는 퇴행성 병변 질병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기왕증 기여도가 50%다. 그래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50%만 지급하겠다. 퇴행성 질환의 기여도가 30%니까 30%를 뺀 70%만 지급하겠다. 이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는데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서 삭감 지급이 가능하나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삭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똑같이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한시장애를 이유로 장애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애 진단을 받으면 장애의 지속기간이 영구장애가 있고 한시장애가 있습니다. 영구장애란 영원히 장애가 남아서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말하고 한시장애는 한시적으로만 장애가 존재하고 그 한시장애 기간이 경과하면 원상 회복된다는 그러한 한시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손해보험의 상해보험과는 달리 한시장애라는 이유로 장애보험금을 삭감 지급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약관에 2005년 4월 1일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약이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장애보험금을 삭감하여서 지급하려고 하면은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생명보험 세 번째 횡포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오토바이, 즉 이륜차 탑승 중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불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륜차 탑승 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 불지급은 손해보험에 관련되는 것이지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약정한 사망보험금 내지는 장애보험금을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생명보험계약인데도 보험회사가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든가 삭감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생명보험 네 번째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게 직업,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당신은 택시 운전을 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건축 현장에 잡부로다 일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을 하였다고 해서 직업이 변경됐다고 하여 사망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라는 것은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생명보험 계약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의 위험 등급 1급, 2급, 3급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게 아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됐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돼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다고 하여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인데 직업이 변경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생명보험 다섯 번째의 횡포행위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경우를 말하는데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계기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어야지 계약자는 사실대로 알리려 했으나 보험 설계사의 고의 중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려서 고지의무 위반이 되었다면 이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중과실로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알리지 않은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사소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란 감기로 병원 통원 치료를 하루 이틀 했다든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어서 한두 차례 한방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든가 이러한 것 등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리지 않았어도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이라 그러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지 의무 위반이 된 원인이 나의 고의 중과실로 있는지 아니면은 보험 설계사의 고의 중과실로 위반이 됐는지를 따져보아서 나의 잘못이 아니다고 보면은 보험회사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명보험 6번째 횡포행위입니다. 원인 불명의 사망사고인 경우 예를 들면은 산에 큰 높은 절벽 아래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 다리 교량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추락사로 보이는데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 해변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경우, 이러한 사고를 말하는데, 이러한 원인 불명의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는 10중 8구 자살로 의심되기 때문에, 자살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는 보험회사가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어느 누가 보아도 자살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명백한 증거를 대는 경우에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하겠다는 유서나 아니면은 목격자, 증인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살로 추정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명백한 횡포입니다. 다음은 생명보험 8번째 횡포입니다. 계약자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원비 일당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입원 일수 전체에 대해서 입원비 일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입원보험금을 삭감하는 행위도 횡포입니다. 생명보험회사 약관에는 3일 초과 1일 이상 입원을 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입원비 일당을 3만원 또는 5만원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지, 입원한 일수 중에서 적정 입원 일수에 대해서만 입원비 일당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정 입원 일수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지, 보험회사가 그것도 보험금을 삭감할 목적으로 적정 입원 일수를 떠올리면서 입원비 일당을 삭감하는 행위는 횡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생명보험회사들이 주로 써먹는 수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유형의 횡포로부터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해보험회사의 횡포 행위입니다. 첫 번째,
중고 시세 하락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수리는 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에 비해서 중고차 가격이 시세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출고한 지 2년 미만의 차량은 수리비가액의 일정 부분을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가 3천만 원인 소나타를 신차로 출고한 경우 그 차 가격의 20%인 6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온 경우, 출고한 지 1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한 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리비의 10%를 중고 시세 하락 손해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은근슬쩍 지급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행위, 이 엄연한 손해보험회사의 횡포입니다. 따라서 출고한 지 2년이 넘은 차량은 상관없지만 2년 미만의 신규 차량이 사고가 나서 그 차량가액의 20% 이상 수리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고한 지 1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15%, 그래서 600만원 수리비가 나왔다 그러면은 90만원을 중고시세 하락손해로 지급을 해야 하니까, 이걸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이 청구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회사의 두 번째 횡포행위입니다. 차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시킨 경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사서 한 2년 정도 굴리다가 중고차 가격이 1,500만 원인 경우에 1,500만 원 정도 중고차 시세가 나갈 그 무렵에 사고가 나서 이 소나타를 폐차시켰다. 그러면은 신차 3천만 원에 사고 당시 중고차 가격 1,500은 50%에 해당되므로 차를 폐차시키고 난 후에는 신차를 사서 등록할 경우 등록 비용의 50%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은근슬쩍 지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세 번째 횡포 행위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린 경우 빌린 비용 전액을 보상해야 하지만, 렌터카를 빌리지 않은 경우에도 렌터카를 빌렸을 경우에 소요될 그 렌터카 비용의 30%를 교통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소나타를 빌려서 일주일간 탔을 경우 그 렌터카 비용이 6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보험회사는 차를 빌리지 않았더라도 교통비 쪽으로 피해자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실제 렌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교통비 지급은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돈들이 보험회사의 부당 이익으로서 보험회사가 착복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꼭 청구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회사의 네 번째 횡포행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오랜 기간 치료한다면서 퇴원을 강요하거나 치료비 지불 보증을 끊어버리는 경우, 이거는 보험회사의 횡포 행위입니다. 치료의 종결 여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결정할 문제지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또는 보험회사 직원과 병원 사무장이 결탁에 하여 퇴원을 종용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영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해당 보험회사 이름과 직원 이름을 명기하여 진정서를 넣으시면 되고, 택시 공제조합이나 전세버스 이런 사고인 경우에는 그 공제조합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국토부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알면 주고 모르면 떼먹는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대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여기 좋아요와 여기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